안녕하십니까. 수도권투데이 아나운서 정병진입니다. 복잡한 요금 제도에 각종 할인율 계산까지 이 휴대전화 한번 개통하려면 그 복잡함 때문에 사실 잘 모르면서도 그냥 알겠다며 구매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대리점은 이를 악용해서 통신요금 할인 설명을 의도적으로 하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아왔는데요. 앞으로는 휴대전화 단말기를 살 때 단말기 지원금이나 통신요금 할인 중 본인에게 유리한 것을 직접 선택하게 하는 방안이 의무화된다고 합니다. 잠시 후 투데이 이슈 점검 시간에 미래창조과학부 담당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봅니다. 오늘 아침 전해드릴 뉴스, 경기도의 특별 감찰 소식입니다. 경기도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다음 달 2일까지 강도 높은 특별 감찰을 벌인다고 밝혔는데요. 경기도 관련 공무원은 명절을 앞두고 업체나 민원인에게 추석 선물 명목으로 금품과 향응 등을 받으면 안 됩니다. 또 인허가나 단속과 관련한 토착 비리 행위, 도박, 폭행, 성범죄 등 공직자 기강 문란 행위 등을 집중 감찰한다고 합니다. 자, 오늘 아침에는 클리프 리차드의 노래 준비했습니다. 더 영원. 수도권 투데이 출발합니다. 음악과 수도권 뉴스가 한방에. 수도권 전문 방송 수도권 투데이. 수도권 소식이 궁금할 땐 2,500만 수도권 사람들을 위한 오늘의 이슈. 투데이 이슈 점검. 투데이 이슈 점검 시간입니다. 앞으로 휴대전화 단말기를 구매할 때 단말기 지원금과 요금 할인 중에서 어떤 게 고객에게 더 유리한지 대리점이 명확하게 설명해야 합니다. 고객이 직접 선택할 수 있게끔 말이죠. 자세한 내용 미래창조과학부 통신이용제도과 류재명 과장을 연결해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자세한 이야기 나누기 전에 10월 1일이면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이른바 단통법 시행 1주년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 단통법이 이제 과도한 보조금 경쟁을 좀 막아보자, 통신비 거품 좀 꺼트리자, 이런 취지인데 네네. 평가가 어떤가요? 잘 된 것 같습니까? 네, 단말기 유통법이 시행된 지난 1년 동안 통신시장에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예. 가장 본질적인 변화는 우리나라 이동통신 시장이 정상화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점에서요? 예, 그동안 이 통사들이 이 불투명한 보조금 경쟁을 해오면서 많은 사회적 혼란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 과정에서 이제 많은 그 비정상적인 문제들이 있었는데 이런 문제들이 해소되고 있는데요. 우선 과거에는 뭐 아시다시피 비싼 단말기를 누구는 공짜에 사고 또 예. 많은 소비자들은 제값을 다 주고 사는 그러한 극심한 차별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이용자 차별이 크게 해소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보조금을 주는 대신에 이 통사들이 소비자들에게 이제 고가 요금제를 가입시켜서 그 비용을 해소해오는 구조로 돼 있었는데 예. 이러한 통신비 거품도 줄어들고 있는데요. 고가요금제 가입 비중이 예전에는 10명 중에 한 4분 정도가 이 통사들의 권유에 의해서 가입했다면 지금은 약 2.3% 정도로 대폭 줄어들었습니다. 예. 소비자들께서 이게 굳이 고가요금제에 가입하지 않아도 지원금을 받게 되자 합리적인 소비를 하시는 그런 소비자가 크게 늘어신 겁니다.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러한 소비자들의 행태 변화가 이 통사 제조사들, 지금 사업자들도 변화시키고 있는데요. 최근에 이 통사들이 데이터 중심 요금제 등 요금 경쟁을 시작하고 또 제조사들은 출고가 또 다양한 중저가 단말기 출시 경쟁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예. 이러한 변화들이 단말기 유통법으로 인해 시장이 정상화되고 또 불확실성이 해소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그런 변화들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몇 월 며칠 대란 같은 시장 혼란은 확실히 없어진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예. 그 통신비를 내려보자, 이런 취지에서 마련된 제도 중에 선택 네네. 약정 할인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네네. 뭔지 좀 일단 풀어주시죠. 네. 예전에는 이통시장에서 이제 혜택을 받은 분들이 단말기를 교체하시는 분들, 특히 이제 사업자를 옮겨 다니면서 이렇게 번호 이동을 하시는 그런 분들한테 이 보조금 혜택이 집중되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 보조금 재원이 어디서 나온 거냐면 물론 본인들의 요금도 있습니다만은 대부분의 그런 그 서비스를 오래 쓰시는 분들한테 이렇게 비용이 전가되는 구조였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선택 약정 할인 제도는 그동안 보조금 혜택에서 전혀 소외된 그런 수많은 소비자들에게도 혜택을 주자는 그런 취지로 도입이 됐습니다. 예. 구체적인 사례로는 신규로 이제 단말기를 사시면서 지원금을 받지 않고 이 요금 할인 20%를 받으시는 경우가 있으시고요. 예. 또 두 번째로는 2년 약정이 다 만료된 후에 쓰시던 단말기를 그대로 쓰시는 분들도 많으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분들한테도 쓰시던 단말기를 계속 쓰시는 대가로 20%에 해당하는 요금 할인을 해주시는 거고요. 예. 그리고 세 번째는 해외에서 직구폰을 구매하시거나 또 해외에서 쓰시던 폰을 가져오시거나 또 자급제 폰이라고 이통사에서 이렇게 보조금을 받지 않고 이렇게 폰을 구입해 오신 분들 이런 분들 지원금을 받지 않기 때문에 예. 20% 요금 할인을 혜택을 드리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일정 조건을 갖추면은 요금 할인율을 20% 적용해서 할인해 준다. 이 내용인데요. 그렇습니다. 원래는 할인율이 12% 정도였죠. 그렇습니다. 법 시행 시에는 저희가 법을 시행하면서 이제 예측을 통해서 12% 할인율을 적용을 했었는데요. 예. 지난 4월 24일부터 요금 할인율을 20%로 상향한 바 있습니다. 이거 하고 나니까 좀 가입자가 늘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전에 12% 할인율일 때는 하루 평균 한 800여 명 정도가 가입을 하셨는데요. 예. 최근에는 한 13,000명, 많을 때는 한 2만 명 정도의 가입자들이 매일 늘고 있습니다. 예전과 비교해 보면 15배 이상 크게 증가한 그런 그 수준으로 아주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20%로 늘어나기 전에 12% 적용받고 있던 분들에게는 소급 적용이 안 되나요? 저희가 소급 적용을 위해서 전환 기간을 예. 두 차례 이렇게 설정을 해서 전환을 하시도록 그렇게 유도를 했었는데요. 예. 그래도 아직 전환하지 않는 분들이 있으셔서 이제 기간 제한 없이 20%로 전환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허용을 한 상태입니다. 잘 모르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아직도 이 충분한 홍보가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선택 약정 할인 제도 이런 제도가 있는데 휴대전화를 구매할 때는 또 단말기 지원금을 받거나 아니면 선택 약정 할인을 받거나 둘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죠. 네, 그렇습니다. 소비자들은 어떤 걸 더 많이 선택합니까? 지금 저희가 비교를 해보면 예. 신규 단말기를 구입할 때도 지원금보다 이 선택 약정 할인 20% 요금 할인이 유리한 그런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유리한 경우라면은 이제 좀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다는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그 단말기에 따라서 그리고 가입하시는 요금에 따라서 책정된 지원금과 또 거기에 해당하는 요금 할인율을 비교해 보면 예. 예컨대 특정 단말을 말씀드려서 그렇습니다만 갤럭시 노트 5 5구 요금제에 가입하시는 경우에 예. 지금 현재 지원금은 한 특정 사업자의 한 요금 지원금을 보면 한 16만 원 정도 수준인데요. 예. 이걸 요금 할인을 선택하면 한 28만 원 정도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요금 할인을 받으시는 것이 한 12만 원 정도 더 유리한 그런 경우가 되는데요. 예. 이렇게 요금 할인을 선택하는 경우가 더 유리한 경우가 많은데도 아직은 대부분의 소비자께서 요금 할인보다는 지원금, 일시불로 할인해주는 지원금을 선택하는 경우가 여전히 많으신 것 같습니다. 이게 할인율이 좀 차이가 나는 이유가 있나요? 예, 단말기 지원금은 단말기별로 또 가입하는 요금 수준별로 이렇게 지원금이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각 모델별로 또 가입하신 요금제별로 지원금이 달라지게 되고 요금 할인율은 가입하시는 요금의 20%를 할인해 주기 때문에 둘 예. 사이에는 항상 차이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비교해서 선택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단말기 지원금을 받는 게 유리한 분들도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여전히 단말기 지원금이 더 유리한 분들도 있고 예를 들면 어떤 경우죠? 그거는 모델별로 예. 하나씩 이제 공시표하고 실제 가입하시는 요금 수준들이 다르시기 때문에 예. 직접 좀 비교를 해 보셔야 합니다. 근데 저희가 전반적으로 비교를 해 보면 예. 한 40%는 지금 현재 지원금이 더 유리한 경우가 되시겠고요. 예.
지금 현재 이제 그 이 통사들이 유통하는 단말기 또 요금제별로 보면 한 60%는 여전히 요금 할인율이 유리하십니다. 그래서 꼭 어떤 게 유리한지 한번 비교를 해보시고 선택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단말기 가격이 뭐 비싼 거는 뭐 90만 원 넘는 것도 있고요. 싼 거는 네네. 40만 원 그 이하도 있는데 네네. 뭐 이 단말기 가격에 따라서 단말기 지원금이 더 유리한 분들도 있고 그리고 그렇습니다. 선택 약정 할인이 유리한 분들도 있으니까 이 점을 좀 네네. 참고하시길 바란다 이 말씀이네요. 그렇습니다. 그중에서도 약정 할인 같은 경우는 더 유리한 분들이 60% 정도 된다. 전체 가입자 중에서. 네네. 이런 말씀이 되는 건데 네. 근데 이거를 대리점에서 실질적으로 소비자들은 구매를 하는데 대리점에서 좀 잘 설명을 해줘야지 이거를 소비자들이 선택을 할 수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설명 잘 안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 그래서 최근에 방송통신위원회에서 LG U+에 대해서 이런 소비자들에게 제대로 설명을 안 한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문제를 발견하고 과징금을 부과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예. 이 통사들의 경우에 이 요금 할인율은 자기 수입의 20%를 매출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지 않으려는 그런 유인 구조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다면은 선택 약정 할인을 하면은 더 할인받을 수 있는데 단말기 지원금을 선택하게 돼서 손해를 본 네네. 소비자들도 있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지금 소비자들께서 지원금하고 요금 할인율이 차이가 있는 줄 아시면서도 예. 그동안에 이제 보조금을 지원금을 받는데 익숙해진 그런 구조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아직은 일시불로 이렇게 할인해주는 지원금을 더 선호하시는 그런 소비자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어떤 분들이 정말 이게 제대로 안내를 받지 못하고 선택을 하시는 분들은 분명히 손해가 되실 거고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이제 소비자들에 대한 정보를 강화하는 그런 방안들을 저희가 강구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설명 의무, 그러니까 일종의 불완전 판매잖아요. 그럴 수 있습니다. 예, 미래부에서 좀 대책을 구체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각 대리점마다 각 상황도 다르고 어떻게 좀 네네. 적용하면 좋을지 참 궁금해지는 대목인데 어떤 대책 마련하고 있나요? 네, 최근에 저희가 국정감사를 치르면서 예. 민병주 의원님께서도 이러한 그 현장에서 소비자들에게 제대로 안내가 되지 않아서 그런 피해를 보는 소비자들이 많다는 그런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예. 그래서 저희가 소비자들의 소비자들께 안내하는 거를 사업자들한테 그냥 자발적으로 맡기는 게 아니고 이제는 조금 더 구체적인 방법으로 안내를 의무화하도록 지금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데요. 예. 첫 번째는 저희가 공시표는 소비자들께서 유통점에 가시면 단말기 지원금이 얼마가 책정이 되는지를 보실 수 있는데 그 공시표에 동일한 단말기 본인이 가입하려고 하는 요금제의 요금 할인액은 얼마인지 공시표 자체에 비교를 해서 공시하도록 지금 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소비자께서 가입을 하실 때 가입 신청서를 작성하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가입 신청서에 이 요금 할인과 지원금의 규모 차이를 비교해서 설명 받으셨는지 그걸 확인하는 체크란을 확인란을 두도록 해서 소비자들께서 반드시 비교하신 후에 결정을 하시도록 가입 예. 신청서도 바꾸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소비자 중심에서 소비자 입장에서 좀 불리한 부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을 좀 보완하는 정부 정책이 좀 반가운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네네. 향후 좀 추진되는 상황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네, 미래창조과학부 통신이용제도과의 류재명 과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 은평구에 사는 민혁 민사아빠 이승훈입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힘내자고 말을 전하고 싶은데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밝고 맑게 자라준 듬직한 아들 민혁,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것 같은 예쁜 딸 민서, 그리고 사랑하는 아내 김선영에게 늘 고맙다고 사랑한다고 말을 전해주고 싶습니다. 조금만 더 힘내자고, 행복한 그날을 위해서. 힘내라 대한민국에서는 여러분의 힘내라 사연을 기다립니다. 지금 샵 0945번 50원이 부과되는 우물정 0945번으로
짧은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시면 힘이 필요한 분들에게 여러분의 사연과 힘내라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샵 0945번 누구누구에게 어떤 힘이 필요하다고 보내주세요. 네, 힘내라 대한민국. 오늘은 이승훈 씨가 가족에게 힘내라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이승훈 씨께는 수도권투데이에서 준비한 선물 차량관리용품 보내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선물들 소개해드릴게요. 한국 뮤지컬 대상 수상에 빛나는 웰메이드 창작 뮤지컬 당신이 잠든 사이 관람권, 불스원에서 차량관리용품 3종 세트, 세상에서 가장 귀한 차를 위한 카업에서 10만 원 상당의 광택용품 7종 세트, 참 쉬운 중국어 문정아 중국어 10만 원 상당의 온라인 수강권을 드립니다. 힘내라 대한민국 사연으로 참여하실 분들은요. 샵 0945로 문자 한 통 보내시면 됩니다. 5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자, 이승훈 씨가 신청하신 노래, 남자들의 노래죠. 프랭크 시나트라의 My Way 듣고 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임시안입니다. 시원한 폭포 소리가 들리세요? 있는 그대로의 자연스러움을 간직한 폭포처럼 맑고 깨끗한 칠성 사이다가 우리 곁에 있습니다. 변함없이 맑고 깨끗한 칠성 사이다. 개인연금 가입했다. 나도 가입했다. 와, 10만 원 넣었는데 12만 원이 쌓인다. 놀랍다. 카드 쓰면 연금이 월 2만 원 더 쌓인다. KDB 대우증권 연금저축 신용카드 서비스. KDB 대우증권. 연금저축 월 10만 원 납입, 신용카드 100만 원 사용 시 2% 캐시백 적립. 원금 손실에 유의하세요. 마침내. 숨이 멎을 듯한 절정에 살다. 반포센트럴 프루지오 서밋 10월 오픈 대우건설. 네, 노래 듣기 전에 나간 코너죠. 힘내라 대한민국.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만드는 코너입니다. 4546번님 문자 주셨네요. 아들, 널 필요로 하는 곳이 있을 거야. 힘내자. 사랑해. 이렇게 보내셨는데 아마 아드님께서 취직 문제로 힘들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희도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파이팅! 자, 이렇게 힘을 북돋워주고 싶은 가족, 친구 누구나 좋습니다. 지금 바로 유료문자 샵 0945로 누구에게 왜 힘을 주고 싶은지 보내시면 됩니다. 5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고요. 추첨을 통해서 방송 참여 기회를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가 준비한 푸짐한 선물도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수도권투데이 1부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잠시 후 저는 2부에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도박 중독 예방을 위해서 노력하는 개그맨 황기순입니다. 저는 요즘 도박 중독을 예방하기 위해 강연을 다니는데요. 지금도 우리 주위에는 많은 사람들이 도박 문제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본인이나 가족이 그런 고통 속에 있다면 24시간 상담 전화 1336을 눌러보세요. 전문가들로부터 도움을 받는 희망의 빛 상담 전화입니다. 도박 문제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국번 없이 1336. 예방부터 치유까지 24시간 상담으로 도움을 드립니다. 이 캠페인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와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가 함께합니다. 수도권과 관련된 소식은 모두 여기. YTN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 수도권투데이 2부 시작합니다. 매주 화요일에 만나는 수도권 사용 설명서 시간입니다. 오늘은 수도권 부동산 동향을 좀 살펴보죠. 부동산 114 리서치 센터의 함영진 센터장을 전화로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자, 이제 추석이 코앞인데요. 이제 고향에 내려가서 가족들을 만나면은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중에서도 단연 빠질 수 없는 화제가 부동산인데요. 자, 올해 추석 부동산 화두는 뭐가 될 거라고 예측하십니까?
역시 지금 이어지고 있는 가격 상승의 흐름들이 지속될지 여부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과거 추석 이후 집값 흐름을 보면 이제 동일한 패턴을 보이고 있지는 않는데요. 지난해 추석은 9월 8일이었습니다. 예. 당시에 이제 9.1 대책을 통해서 청약제도 간소화나 재건축 규제가 풀리면서 추석 이후에 집값 흐름은 상승 움직임을 이어갔었는데요. 그렇죠. 반면에 2013년에는 수도권 집값 흐름이 마이너스 변동률을 나타내면서 추석 이후에도 시장 흐름이 크게 개선되지 못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예. 이제 문제는 올해인데요. 금리 인상 우려라든지 가계 부채 그리고 경기 둔화 같은 변수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예. 최근 수도권 전세 가격 불안이 지속되고 있죠. 그렇죠. 그리고 주택담보대출 금리 수준이 낮기 때문에 내 집 마련 이전 수요의 영향이 이어진다면 연말까지는 지금의 견조한 상승 흐름을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일단 문제는 전세 같아요. 전세 매물이 너무 없고 전세 가격은 너무 높아서 참 이거 언제까지 이어질까 걱정인데 어떻게 예측하십니까? 올 가을에는 1~2% 정도 더 오를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예. 일단 전세값이 고공행진을 하면서 이제 8월에 매매와 전세 거래가 동시에 이루어진 수도권 아파트 한 1,290개 정도를 봤더니 예. 한 12% 정도가 전세 가격이 매매가의 90%를 넘어선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었습니다. 예. 이사철이라 전세 수요는 많은데 상당수 월세 전환으로 전세 물건이 부족한 상황이고요. 예. 거기에 이제 신규 입주량에 비해서 재건축 이주수에 대한 멸실 문제도 있기 때문에 당분간 전세 가격 오름세가 추석 이후에도 지속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예. 요즘에는 전세가율 자체가 이제 90%를 넘는 단지도 있다 보니 너무 높아요. 깡통 전세에 대한 우려도 사실은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집이 경매라도 넘어가면은 당장 피해를 보는 건 세입자들이니까요. 그렇죠. 울며 겨자 먹기라도 떠안고 집을 매매하는 경우도 생기고 또 이런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입주 2년차 새 아파트의 전세 재계약 비용이 서울은 1억 원이 넘는다. 이런 통계도 있던데요. 그렇습니다. 이제 새 아파트의 전세금이 더 많이 오른 것은 이제 입주 당시에 전세 매물이 일시에 늘면서 낮게 형성됐던 전세값이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시세가 정상화된 데에 따른 기저효과라고 봐야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예. 실제 입주 2년차 아파트의 평균 전세 재계약 부담액을 지역별로 살펴봤더니 서울은 평균적으로 1억 903만 원이라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1억 원이 넘는 돈을 신규 입주 아파트에 들어가서 2년 뒤에 재계약할 때 전세금을 올려줘야 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네. 이 금액이 인천은 9,479만 원, 그리고 경기 지역은 6,202만 원으로 수도권에서는 사실 6천만 원에서 1억 원 이상 2년 뒤에 전세 재계약금을 올려줘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사실 오히려 신규 입주 아파트의 재계약 비용이 훨씬 기존 아파트보다 부담되는 수준이라고 봐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초기에 전세 물량이 쏟아질 수 있는 신규 입주 아파트에서 시세 부담이 낮게 형성될 수는 있지만 2년 뒤에 재계약 시점에서 한꺼번에 오른 전세 보증금을 감당해야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전세 재계약 연장하시기 위해서 좀 보다 철저하게 자금 계획 세우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월세로 전환하는 그런 가구도 많죠. 전세에서 월세로 바뀐다 이런 내용도 많던데요. 올해 1월에서 8월까지 이제 서울 아파트의 전월세 누적 거래량이 한 12만 2,869건이었어요. 예. 근데 이 중에 월세 거래량이 이제 3만 8,937건인데요. 그러니까 실제 월세 거래 비중이 31.7%입니다. 지난해 동기보다 7%포인트 거래 비중이 늘었고요. 예.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는 집 10채 중에 3채는 전부 보증부 월세나 월세를 포함한 월세 거래를 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봐야죠. 예. 서울 아파트의 3.3제곱미터당 전세 가격이 이제 벌써 1,100만 원을 넘어섰고요. 그리고 2년 전에 비해서 재계약 금액이 8천만 원이 넘는다고 하니까 집주인의 보증금 증액 요구를 일부 월세로 해결하려는 보증부 월세 거래가 늘면서 자연스럽게 월세 거래 비중이 느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가처분 소득에서 월세 금액이라는 것 자체가 부담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과거보다 주거비 부담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제 분양시장 같은 경우는 좀 호황인 것 같습니다. 10월 분양 예정 아파트가 올 들어 최대치라고요. 그렇습니다. 추석 이후에 신규 분양 아파트 분양 물량이 크게 늘면서 10월 분양 시장은 절정에 달할 전망인데요. 예. 전국 80개 단지에서 83,669가구로 공급할 예정인데 9월 대비 한 2만여 가구 물량이 늡니다. 수도권은 전월 대비 79.5% 증가한 한 6만 가구 정도 10월에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예. 대표 단지로는 송파구 가락동의 헬리오시티가 한 9,500가구 정도 나오고요. 그리고 용인 남사면의 이편한 세상 용인 한숙시티도 6,800가구 되고요. 주로 서울은 재개발, 재건축 일반 분양, 그리고 경기도는 용인이나 화성 같은 남부 지역에서 대단지 아파트 물량이 나오는데요. 예. 올해 청약 통장 가지고 계신다면 분양 시장을 통해서 적절한 분양가도 저렴하고 매머드급의 브랜드 파워를 갖춘 단지를 선별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도권 사용 설명서 지금까지 부동산 114 리서치 센터 함영진 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90초에 담는 수도권의 따뜻한 이야기. 90초 수도권 풍경. 90초 수도권 풍경 리포터 이혜미입니다. 저는 지금 을지로역 입구에 있는 서울시 녹색 장난감 도서관에 나와 있습니다. 집에 가자. 장난감 주점 대여하셨고요. 네. 다른 이상 기록은 없습니다. 언제까지 반납하면 되죠? 어머니 준회원이시니까 10월 7일까지 오시면 되세요. 10월 7일까지. 연장까지. 안녕하세요. 장난감 도서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안현숙입니다. 서울 시민이나 서울에 직장을 다니시는 분을 대상으로 회원가입을 하시면 장난감을 대여해드리는 곳입니다. 전국적으로 퍼져서 많은 시민들께서 질 좋은 장난감을 많이 이용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집에서는 장난감을 활용하기가 아기가 이제 금방 질리고 재미없어 하고 이러는데 여기서는 이제 경험해보고 가져가서 놀 수 있잖아요. 자주 이용할 것 같아요. 애를 데리고 와서 여기 놀이터 있잖아요. 오면 엄청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애를 데리고 와서 한쪽에 놀고 우리는 장난감 걸려서 갖고 가고. 저 애가 작으니까 장난감 계속 새로운 거 사기는 너무 낭비 같아서 이렇게 빌리고 쓰고 하는 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다양한 장난감이 많이 있어서 굳이 살 필요 없이 이제 마음껏 빌릴 수 있으니까 원하는 대로. 새로운 장난감들이 많이 여기 있어서 계속 빌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지금까지 서울시 녹색 장난감 도서관에서 이혜미였습니다. 이혜미 리포터가 서울시 녹색 장난감 도서관에 다녀왔네요. 연회비 10,000원이면 장난감과 책 등을 무료로 대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장난감 병원도 개설이 됐네요. 그래서 장난감을 가지고 방문하는 경우 부서진 장난감을 고쳐주기도 한다고 합니다. 참 아이 키우는 학부모들에게는 참 귀가 솔깃해질 수 있는 재미있는 귀여운 소식이네요. 자, 이쯤에서 노래 한 곡 듣고 가겠습니다. All for One의 I Swear. 출입처 기자들의 수첩을 살짝. 가장 빠른 수도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여기는 출입처입니다. 출입처 기자들과 함께 수도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매주 화요일은 서울시 소식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하죠. 신웅진 기자. 네, 서울시청에 나와 있습니다. 예, 서울시는 지난해 8월에 이 공무원이 단돈 1,000원만 받아도 처벌하는 이른바 박원순법을 만들었는데요. 법원이 여기에 제동을 걸었고 서울시가 항소했다. 이게 어떤 상황인가요? 네, 일단 시간 순으로 좀 나열을 해보면은요. 지난해 8월에 박원순법이 발표가 됐습니다. 올해 2월에는 서울의 한 구청 도시관리국장인 A씨가 건설업체로부터 50만 원의 상품권을 받았다가 국무조정실 공직복무점검단에 적발이 됐고요. 이 후에 서울시 인사위는 파면 다음의 중징계인 해임 처분을 결정해서 구에 통보했고 이 A씨는 결국 해임 처분돼서 박원순법의 첫 처벌 사례로 기록됐습니다. 예. 근데 이후에 이 A씨는 서울시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했고 이 위원회는 해임을 강등 처분으로 낮췄습니다. 예. 이 A씨는 더 나아가서 이 서울시를 상대로 소송을 했고요. 이 서울행정법원은 최근에
이 A씨가 이 원고가 승소했다고 판결했습니다. 그렇군요. 재판부는 이 원고가 호의에 마지못해서 응한 것이라 볼 수 있고 액수가 그다지 크지도 않고 그 대가로 관련자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등 부정행위를 한 적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소속 구청의 징계 기준은 금품 향응을 수수한 경우에 100만 원 미만일 때 감봉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어서 정직이나 감봉 같은 처분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 강등 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하고 재량권을 넘어섰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같은 법원의 판결에 대해서 서울시가 항소하기로 한 것입니다. 서울시는 이 법원의 판결은 최대한 존중하지만 단돈 1,000원만 받아도 원 스트라이크 아웃한다는 이 엄정함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항소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박원순 시장도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법원의 판결 기사를 링크하면서 안타깝다. 이 공직자에겐 더욱 엄격한 청렴의 잣대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네, 청렴한 서울시 분위기를 확립해 나가는 과정에서 겪는 진통이라고 받아들여야 될까요? 자, 서울에 사는 베이비부머의 자산이 5억 원이 넘는다. 이런 통계가 나온 것 같은데 이게 많다고 봐야 될까요? 적다고 봐야 될까요? 글쎄요, 이 자산이라는 게 대부분 본인이 사는 집을 말하고 있습니다. 따로 쓸 수 있는 여력은 많지 않다는 건데요. 이 서울연구원이 발간한 1955년에서 1963년 출생인 서울 베이비붐 세대 조사 결과에 따른 것입니다. 이 평균 자산은 5억 1천만 원인데요. 이 자산 분포를 살펴보면 3억 원에서 5억 원 이하가 37.6%로 가장 많았고 5억 원에서 7억 원 이하가 19.2%로 뒤를 이었습니다. 이 자산 가운데에서는 주거 부동산이 3억 8,100만 원으로 74.1%, 여기에 투자 부동산 4,600만 원까지 합치면 이 부동산 관련 자산이 83%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학력별로 보면은 대학 졸업 중퇴 이상은 평균 자산이 6억 1,850만 원, 고등학교 졸업자는 4억 2,970만 원으로 학력과 비례했고요. 이 부채 보유 가구 비중은 45.2%인데 평균 부채 규모는 3,600만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부채 역시 학력에 비례해서 늘어갔습니다. 이 서울 베이비부머의 월 소득은 230만 9천 원, 근데 월 지출은 271만 4천 원으로 매달 40만 5천 원의 적자를 보이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 자산 대부분은 부동산이고 매월 마이너스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가슴 한켠이 좀 무거운데요. 좀 밝은 소식도 있네요. 올해 하이서울 페스티벌 다음 달 1일부터 시작된다고요? 네, 서울시의 대표적인 거리예술축제죠. 이 하이서울 페스티벌이 다음 달 1일부터 나흘간 서울, 청계, 광화문 광장 등에서 열립니다. 이 공짜 공연이지만 수준이 낮은 작품은 아니니까 챙겨보시길 권해봅니다. 서울시는 올해 길에서 놀자라는 주제로 프랑스, 영국, 스페인 등 6개국 10개 작품을 포함해서 모두 54개의 수준 높은 거리예술 공연을 무료로 선보입니다. 이 개막작과 폐막작을 살펴봐야겠죠. 그렇죠. 이 개막작은 영국의 공중 퍼포먼스 세상이 뒤집히던 날이라는 것인데 2011년 초연 이후에 유럽 주요 축제에서 인기리에 공연됐던 작품인데 아시아에선 이번이 처음입니다. 서울광장에서 첫날부터 사흘간 저녁 8시에 공연되고요. 이 폐막작 영자의 칠순잔치는 폭이 8m, 너비 3m, 폭 4m에 달하는 거대한 인형인 영자가 등장해서 세종대로부터 서울광장까지 행진하면서 광복부터 한국전쟁, 세월호 참사까지 이 굴곡진 70년 역사의 흐름을 춤과 노래로 표현합니다. 포털 사이트에서 이 하이서울 페스티벌이라고 치면 이 공연이 열리는 시간과 장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폐막일인 다음 달 4일 오전 10시부터 밤 10시까지는 청계광장과 서울광장 사이 435m 구간은 차량 통행이 금지됩니다. 지금까지 서울시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신웅진 기자였고요. 지금까지 수도권 소식 살펴봤습니다. 9월 쉐보레의 디젤 차종을 특급 조건으로 만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 크루즈 말리부 올란도 캡티바 디젤 차량 구매 시 최대 3년 무이자 할부 또는 최대 344만 원 할인, 개별 서비스 인하분 포함. 전시장에서 드라이브 쉐보레 시승에 참여하시고 푸짐한 경품까지 받아가세요. 9월 한 달간 전시장 및 홈페이지 참조. Chevrolet, find new roads. 30분째 결제창 앞에서 씨름 중인 지혜 씨께 이 노래를 바칩니다. 내어서 무엇하나 성화를 바치어 무엇하나 니나노. 쇼핑이 즐거워지니까 니나노. 간편 결제도 티머니도 페이코. 저 잠깐 우리 아이들 상처 얘기 좀 들어볼까요?
여기는 귀신놀이 하다가 다쳤고요. 넘어져서 여기 다쳤었어요. 근데 다들 상처 안 보이는데? 어디 갔지? 부채표 후시딘이 세균 감염을 막아 빠르게 상처엔 후. 부채표 후시딘 동화약품. 수도권 투데이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YTN 음악감독 짱감독입니다. 이번 주만 지나면 추석 연휴입니다. 그런데 연휴에 쉬기 위해 더 많은 일을 해놔야 하는 분들이 상당수 계실 걸로 합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다이아나 로스의 업사이드 다운 들으시면서 달콤한 휴일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0018번님 운전 중에 잘 못 들었어요. 장난감 고쳐주는 곳 어디라고요? 저희가 수도권 풍경에서 소개해드렸죠. 서울시 녹색 장난감 도서관입니다. 서울시 녹색 장난감 도서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방송 내용은 팟캐스트 홈페이지 통해서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저는 내일 오전 9시 10분에 돌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